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표현의 자유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자유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자유가 주로 거론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비판의 자유와 관련해서 거론이 되는 것이고요. 권력은 항상 그 속성상 독점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고 또 부패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다. 그랬을 때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는가, 물론 우리가 상권 분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바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라는 물론 진짜 가짜 이런 논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한 정보가 국민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저는 국민들한테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이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것이 권력이나 여러 가지 돈에 의해서 많이 차단이 됐었습니다. 특히 권력에 의해서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 정보, 알 권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장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알 권리를 최대한 잘 보장하고 이 표현의 자유가 잘 활용될 때 그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로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리고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정치인과 관련된 또 언론인들의 책무가 아닌가, 사회적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평가의 문제와 팩트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지금 정부가 씌우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그들이 말하는 가짜뉴스를 들여다보면 평가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평가란 무엇인가?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판입니다. 그럼 비판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옥죄했을 때 그 사회는 과연 민주적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까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적시 문제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자 혹은 종북 이러한 어떤 내 나름대로의 평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사실은 자유롭게 얘기할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거짓이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옥죄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 공인 혹은 어떤 집단, 정치 세력 이러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이 굉장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도 야당이었고 지금도 역시 야당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 없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60년, 50년, 60년 전에 우리 군사정권 시절 이런 걸 얘기하자면 끝도 없죠. 그러나 저처럼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60년, 50년, 60년,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역사의 한 자락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 정권을 평가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의 현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문제는 뭐냐면 과거 정권이나 과거의 어떤 지나간 역사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역사가 있었든 그것은 역사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 평가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현재 억압되고 있는 자유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제 발제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기사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홍보수석이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어떤지 모르겠으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그러나 설마 그러냐 우리가 이제 기사화되거나 그것을 양심 선언을 하거나 문제 제기한 사람이 아직 없을 뿐이지 아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보면 대놓고 청와대의 대변인이나 혹은 청와대의 어떤 뭐 무슨 비서관이 자기와 관련된 어떤 기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가짜뉴스다 그래서 응징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수시로 합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괜찮은가? 그러면 그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그 사건과 지금의 이런 행태는 뭐가 다른가? 오히려 대놓고 하니까 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청와대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 훨씬 더 노골적으로 저는 억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들은 바로도 반정부 내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집회를 갔다가 왔을 때 혹은 가려고 할 때 경찰의 정보관들이 전화가 와서 그 집회에 왜 나가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이것도 뭡니까? 크게 보면 일종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전대협 대자보 정권을 비판하는 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대자보를 붙였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큰 국가적 범죄라도 되느냐 그 학생들을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문 그 대자보에 묻어있는 지문을 감식해서 강제 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CCTV를 뒤져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걸 추적해서 집에까지 가서 무단 침입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만약에 이것이 이전 정권에서 일어났다면 엄청난 게이트가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어째서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 흐지부지 않아서 그리고 경찰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명예훼손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전대협에서 홍보물을 배포한 거 가지고도 그런 비슷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이 옷을 벗어야 할 어마어마한 자유의 침해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왜 근데 이전 정권보다 제가 봤을 때 이전 정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은 꽤 있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실은 표현을 한 사람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끝에 가면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너무나 억압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비판을 받는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은 언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 언론이 같이 권력을 감시를 하고 견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가짜뉴스냐 혹은 지나친 비판이냐 모욕이냐 이런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극성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댓글로 뭐라고 했을 때 그 댓글에 대한 보도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언론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말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HTTPS 차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해성 사이트나 이런 것들 걱정 많이 되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차단합니까? 우리가 중국처럼 살 겁니까? 북한처럼 살 겁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수준을 믿고 웬만한 것들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맞다. 국가의 정체성을 관한 것만 빼고 왜냐하면 방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것 빼고는 다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자꾸 팩트의 문제를 둔갑시켜서 이것을 가짜뉴스다 운운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교묘한 술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산주의자, 종북 이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행히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우려할 만한 그러면 법원이 그래도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친일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다 팩트로 가짜뉴스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뉴스 프레임이 한쪽에만 적용되고 한쪽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언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요즘에 보면 하도 많이 팩트체크 코너, 저널리즘 코너 오만게 다 나오는데 언론의 본분이 뭡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됐든 그것이 언론의 본분이고 그것을 우리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아주 심각한 경우를 빼고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하는 코너가 이런 식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하는 짓인가? 저는 그것을 왜 언론이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팩트가 아닌 비판을 체크하고 있는, 그리고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자유는 분명히 쇠퇴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정말로 이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말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무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저는 정말로 이 가슴이 답답하다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억압되고 있는가, 또 다양한 방향에서 억압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보면 정치적 평가 혹은 역사적 평가를 어떠한 하나의 어떤 다수 세력이 일정하게 역사적 평가나 어떤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존중하거나 정치적으로 존중하거나 또는 그에 반하는 견해에 대해서 단지 정치적으로 비판한 수준을 넘어서서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상황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이 이제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민을 지금 길들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저는 우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8 특별법이라든지 저는 세월호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5.18에 대한 민주화 운동을 해서 성격,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것을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가끔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비판, 민주당에서 비판 성명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서 징계를 한다. 이것이 과연 우리는 징계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권력을 통해서요. 그래서 징계, 더 나아가서 특별법 내용을 보면 처벌하는,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홀로코스트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면 비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가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완전히 허위, 날조된 사실을 얘기했을 때 문제를 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한 사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그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어떤 그 당시 독일의 아이히만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잘못 좀
이렇게 오해해서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마구 되니까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제하거나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고 또 역사적 평가를 해나가고 또 다수 세력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평가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친 얘기를 했을 때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이제 강효상 의원님도 와 계신데 기밀 누설에 관한 또 어떤 공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의 정권은 어떤 문제가 이제 커졌을 때 굉장히 이제 좀 할 말이 없으면 기밀 누설 가지고 많이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NLL 건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한미 동맹 관련해서도 그런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밀인가? 저는 좀 더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누설했다는 그 내용 중에 무엇이 기밀인지 국민들한테 적어도 제가 볼 때 최소한 국민들한테 뭐가 기밀이냐 그러면 그리고 이래서 그것은 기밀이다 라고 적어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무엇이 기밀인가를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수준 낮은 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기밀이라고 했을 때 그럼 국가기밀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자.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그랬을 때 이 어떤 NLL 문제,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의 어떤 것이 기밀이라고 했을 때 그 대화 내용을 갖다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과 이런 생명을 보장하는 길인지 아니면 기밀이라고 하면서 다 덮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는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관점에서 우리는 국민주권 국가 아닙니까? 절대 우리는 대통령이 왕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더 우선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통위의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 이것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민간주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근데 이게 이제 방통위가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웃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말로 지금 몇십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하면서 말은 민간주도 자율규제협의체라고 붙이면 그게 민간주도가 됩니까? 방통위가 왜 개입합니까? 저는 이와 유사한 것이 뭐냐? 저는 금감원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 금감원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 갖고 있었는데 금융기관들을 막 이렇게 압박을 해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가입하게 해갖고 돈을 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규제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러면 심각하게 금융기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제 정비해야 된다. 법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근거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 이제는 정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우려를 하고 이거는 이런 발상은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민간주도 자율규제 협의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최소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37조 2항에 의해서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내용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정부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한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벌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일정한 절차를 취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미국과 어떤 국제적 관계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이제 이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차단하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정리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어떤 이 유튜브요. 제가 아까 이전 정권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유튜브 문제인데요. 과거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흉악한 그런 내용들과 그림들이 유튜브에 가득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이것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별로 안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문제의식이 심각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좀 시도는 했겠지만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저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왜 훨씬 더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그전보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냐? 그것은 언론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세게 싸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도 좀 더 이렇게 연대를 해서 제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